괴테는 바람둥이였을까요? 괴테가 사랑한 여인들, 천재의 영혼을 흔든 뮤즈들. 한 남자의 인생에서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고뇌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 문학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삶을 통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뒤흔들었던 여인들, 즉 그의 사랑과 예술의 뮤즈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을 흠모하고 사랑했으며 또한 묻 여성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 첫사랑의 순수함. 프리데리케 브리온. 괴테의 문학적 감수성을 처음으로 일깨운 여인은 바로 프리데리케 브리온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16세에 들어간 라이프치히 대학 시절, 괴테는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곤 심신이 피폐해져 아버지가 원하던 졸업장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인 프랑크푸르트에서 휴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동생 코르넬리아의 간호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위기를 이겨낸 뒤 1766년 갓 20살이 된 청년 괴테는 법학 공부를 위해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목사의 딸이었던 17세의 프리데리케를 만나게 됩니다. 프리데리케는 금발의 푸른 눈을 지닌 날씬한 소녀로 괴테는 그녀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명랑했으며 시골 처녀 특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녔습니다. 괴테는 그녀의 티없이 맑은 눈빛과 꾸밈없는 모습에 깊이 매료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목가적이고 아름다웠죠. 함께 숲을 거닐고 시를 읊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괴테의 시 들장미는 바로 프리데리케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들장미를 보았네. 들판에 피어있는 그 모습 얼마나 고운지 달려가서 보았네. 장미야, 장미야, 빨간 장미야, 들판에 피어있는 장미야. 하지만 괴테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고 그의 야망은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프리데리케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고 이 첫사랑의 아픈 기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훗날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하며 평생 미안함을 간직했습니다. 프리데리케는 괴테의 질풍노도시기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뮤즈였습니다. 운명적이고 치명적인 사랑. 샤를로테 부프. 1772년 괴테의 삶에 또 한 번의 격정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법률 실무를 위해 페칠라우에 머물던 23세 괴테는 샤를로테 부프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미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트너라는 성실한 약혼자가 있는 몸이었죠. 로테는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다정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의 순수함과 책임감에 깊이 매료되었고 첫눈에 강렬한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로테에게 불꽃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의 옆에는 이미 캐스트너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당신과 로테의 행복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나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괴테는 로테를 향한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사랑과 이미 다른 사람의 약혼자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고뇌에 시달립니다. 그는 결국 로테의 결혼을 지켜봐야 했고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베칠라우를 떠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불멸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작품은 괴테 자신의 자전적인 아픔을 담아내며 전 유럽을 열광시켰습니다. 250년 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감수성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문체로 쓰인 시대를 초월한 명작입니다. 3. 괴테의 유일한 약혼녀 릴리 셔네만. 괴테는 1774년 말에 16세의 은행가의 딸 릴리를 만나서 다음 해 약혼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연인 릴리의 주변 상황들은 괴테가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화려한 사교계 세상이었습니다. 그녀와 사랑과 약혼을 통해 호수 위에서를 썼으며 오페레타 에르빈과 엘미레를 구상했습니다. 나의 노래, 나의 기쁨, 귀여운 릴리. 이제는 가슴에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릴리는 여전히 내 노래. 하지만 여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하고 괴테는 바이마르로 떠납니다. 4. 지적인 교감의 여인 샬로테 폰 슈타인 부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괴테는 바이마르 공국의 칼 아우구스트 공작의 초청으로 바이마르에 정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여인 샬로테 폰 슈타인 부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공작의 시녀이자 7아이의 어머니였고 괴테보다 7살이 많았죠. 슈타인 부인은 지적이고 세련된 여인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에게서 이전의 사랑과는 다른 깊이 있는 정신적 교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슈타인 부인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자신의 작품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괴테의 작품 활동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대화는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후 그들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집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새로운 사랑, 그리고 괴테의 내면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슈타인 부인은 괴테의 문학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삶의 동반자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괴테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여인이 바로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였습니다. 그녀는 괴테가 일하던 궁정의 조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괴테보다 16살 어렸습니다. 귀족 출신이 아닌 평범한 신분의 크리스티아네를 사랑한 것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테의 선택을 비난했지만 괴테는 그녀에게서 꾸밈없는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괴테는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비록 그녀가 괴테의 지적인 동반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괴테에게 삶의 안정과 따뜻한 가정을 선사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 너는 나의 고단한 삶의 안식처이다. 2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크리스티아네는 괴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괴테가 편안한 마음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죠. 6. 노년의 열정 울리케 폰 레베초프. 괴테는 70대에 접어들어서도 사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1821년 72세의 괴테는 마리 엠바트 휴양지에서 17세의 소녀 울리케 폰 레베초프를 만납니다. 그녀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괴테는 울리케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에게 청혼까지 합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이 사랑은 주변의 큰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울리케는 괴테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마지막 사랑의 좌절은 괴테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고 그는 이 감정을 담아 불멸의 서정시 마리 엠바트 비가를 탄생시킵니다. 노년의 괴테가 느낀 열정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시는 그의 문학 세계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7. 괴테의 사랑이 남긴 것. 프리데리케 샤를로테 릴리 슈타인 크리스티아네 그리고 울리케까지 괴테의 삶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모습의 여인들에게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들은 그의 문학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괴테를 성장시켰고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불멸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괴테에게 있어서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천재 예술가가 삶을 통해 진실로 사랑하고 고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과 성장을 주었던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